안녕하세요. 조기합의 후 추가 청구, 기본에 충실하는 자명입니다. 사고 발생 2, 3개월 이내에 조기합의는 충분한 치료와 후유장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조심해야 하고, 조기합의 후 추가 청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좀 볼까요? 조기합의 후 추가 청구, 증상 지속과 상태 악화, 환자가 초주인으로 경추염자, 여추염자가 나왔는데 주치의나 보험회사 직원이 그중 하나만 MRI 찍자고 해서 여추만 촬영하고 3개월 정도 지나 합의합니다. 경추도 계속 아파 해서도 그만두고 통원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아 대학병원 가서 경추부 MRI 촬영하고 추간판 파열로 촉수 압박 상태 수술 그리고 보형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른 일관성, 상태 지속과 증상이 계속 악화되지만 피해자는 추가 청구 자체를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명송사와 상담한 사례입니다. 주모선사 입장에서는 빨리 종결, 배상금을 적혀줄 의도가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고 합의했으니 인쇄된 합의서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지 않는다는 일관성 때문에 추가 청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청구 시 피해자 보험회사 입장의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조기 합의 후 추가 청구를 하려면 일반적인 문제, 경추부의 디스크 수술 후 악화, 프롤로 치료 병행, 고액의 치료비 발생, 외상과 기항증의 경합 등을 고려한 장애 항목 적용이나 노동력 상실기간 등의 적정성, 향후 치료비 적정성 등에 관한 다툼이 심합니다. 보험회사의 직원인 춘장이 입장에서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부정하거나 합의 후 추가 청구는 합의서 내용에 반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서 손해배상금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조기 합의 후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특히 인쇄된 합의서의 내용 등에 따른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명송사가 그걸 깨기 위한 고민입니다. 추가 청구와 소멸시효, 예상하지 못하거나 악화되거나 새롭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했다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는 당사자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하면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히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 요건 사실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추가 청구 검토. 통상의 경우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나 합의 시점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새로운 손해, 경추부 수술, 경추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거나 외상해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여추부 레이저 수술 실패 증후군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안별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다면 좀 다릅니다. 피해자의 경우 이른 합의 시점, 진단명도 경추부, 여추부, 어깨관절 염자 및 긴장이고, 여추부만 MRI 찍었으므로 경추부는 정밀검사 없이 손해 범위를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후발 손해인 여추부의 시술이나 장애 등을 예상했다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 270만 원 정도로 하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추부의 경우 여추부와 관련해서 2016년 10월경 여추부의 내주 수술 후 여추부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 척추 및 척수관계 감염증 및 폐혈증, 전실성 사결통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2015년 12월 합의 시점에는 미래의 후발 손해로 이를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2016년 수술 이후에 비로소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이어서 이후의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더라도 그것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알 수 없었던 과거의 교통사고 발생 시점, 발생일이나 또는 합의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경추부의 새로운 손해. 경추부와 관련해서도 사고 직후에는 단순 방사선만 찍었고 통증 등이 지속되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촬영한 2017년 MRI 등의 정밀검사를 통해 척수의 손상, 경추 3사, 4호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았고 2017년 5월 경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또는 2017년 정밀검사 이후에 비로소 환자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할 것입니다. 후유장애 판정 집중, 여추부 수술, 경추부 정밀검사 이후에 각각 손을 알게 되었고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었으므로 후유장애는 그 치료가 끝난 무렵인 후유장애 진단일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7월경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특이사항, 교통사고 이전 합의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병원에서 몇 년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주모선사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채무부존재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조기 합의 후 추가 청구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실무는 장난이 아닙니다. 개인손보 춘정을 그런 춘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한 번 더 조기 합의 시서 작성 시 고민해보라는 겁니다. 이상은 조기합의와 추가 청구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까치가치를 꿈꾸는 깡철 선사였습니다.